연애라는 건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되는 반면 딱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주변에 이성이 끊이지 않는다. 아마 당신도 지금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대체 뭐가 문제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솔로 탈출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세상엔 정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무리 개성시대라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다. 그런 유형의 사람들과의 만남은 가급적 피하는 게 상책인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그렇다면 피해야 할 남성상으로는 어떤 타입이 있을까? 여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악의 상대 리스트를 준비해 보았다. 1. 허세남 자기 자랑 심한 남자. 2. 마마보이 엄마한테 의존하는 남자. 3. 폭력남 욱하는 성격 못 참는 남자. 4. 바람둥이 여자 관계 복잡한 남자. 5. 집착남 사생활 간섭하는 남자. 6. 거짓말쟁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남자. 7. 허풍쟁이 과장된 표현 일삼는 남자. 8. 나르시시스트 공주병 걸린 남자. 9. 사이코패스 공감 능력 떨어지는 남자. 10. 분노 조절 장애 화나면 이성 잃는 남자. 연애 칼럼니스트 곽정은 씨가 유튜브 채널 곽정은의 사생활에서 언급한 노력해도 안 되는 남자 유형이라는 영상이 화제다. 해당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본인 스스로도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은 좋지만 그게 과할 경우 상대방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 말만 맞다고 우기는 이기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여자친구나 아내에게 막말하는 사람을 꼽았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서로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게으른 성향이라거나 집착 심한 스타일 등등 수많은 조건들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사항들은 어느 정도 개선 가능성이 있으니 연인 관계라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길 바란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쯤 일이다. 우연히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 제목은 연애 칼럼니스트 곽정은 씨가 밝힌 최악의 남자였다. 내용을 살펴보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됐다. 우선 첫째로 나르시시즘이 강하다는 대목이 눈에 띄었다. 나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쨌든 상대 입장에선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으로 꼽은 항목은 배려심 부족이었다. 돌이켜보니 정말 그랬던 것 같다.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도 일일이 지적했고 심지어 화풀이하듯 짜증을 내기도 했으니 말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부장적인 태도를 지목했다. 솔직히 이건 좀 의외였다. 나름대로 잘 챙겨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다.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 반성 많이 했고 앞으로는 더 잘해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사람들은 흔히 연애라는 단어를 들으면 행복감 혹은 설렘이라는 감정을 떠올린다. 하지만 막상 연애를 시작하면 서로 다른 성격 차이에서부터 크고 작은 갈등 상황에까지 부딪히게 된다. 또한 결혼 정년기가 되면 부모님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듯 연애 과정에서는 항상 난관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현재 진행 중인 나의 솔로 탈출 프로젝트를 여러분께 공유하려 한다. 첫 만남 준비부터 데이트 코스 정하기, 관계 발전시키기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고백까지 모든 방법을 총망라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우선 상대방 취향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꾸밀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가 캐주얼한 스타일을 좋아한다면 댄디룩보다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 더 잘 어울린다. 반대로 정장 입는 걸 선호한다면 세미 정장 느낌으로 코디하는 게 좋다. 다음으로는 장소 선정이다. 보통 소개팅 첫날에는 가볍게 식사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 이때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예약해두자. 이왕이면 창가 자리면 금상첨화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 미리 메뉴를 정해두고 가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주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자칫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항은 절대 지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약속 시간 5분 전쯤 도착해서 기다리는 센스를 발휘하자. 그럼 호감도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신뢰감까지 줄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남녀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한 결과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호르몬 수치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연애 초반에는 모든 게 새롭고 설렌다.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크게 반응하고 사소한 일에도 감동받는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고 편안해진다. 그러면서 상대의 단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물론 장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단점이 먼저 보인다. 그리고 이내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연인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감정 소모가 심해지고 다툼이 잦아진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길 바란다. 첫째, 나랑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님을 명심하자. 둘째, 내 기준에서만 판단하지 말자. 셋째, 이해하려 노력하자. 그러면 분명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요즘 TV나 유튜브 채널에서도 연애 관련 콘텐츠들이 굉장히 인기다. 그만큼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쉽지 않은 게 바로 연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이성으로부터 호감을 살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란 단순히 외모 가꾸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기본적인 자기 관리도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를테면 상대와의 공통점을 찾아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나만의 강점을 살려 상대방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 같은 것 말이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우리가 평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팁 3가지를 통해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성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대화 주제를 잘 선택해야 한다. 만약 소개팅 자리라면 서로 간의 공통 분모를 찾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지나치게 사적이거나 민감한 이야기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으니 되도록 가볍고 유쾌한 소재를 고르는 게 좋다. 둘째,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소한 일이라도 아낌없이 표현하자. 그러면 당신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달될 것이다. 셋째,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먼저 다가가고 또 표현해야만 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